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수사 단계에서 했던 주장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제대로 주장이 안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수사기관이 만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판사도 똑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변론 전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진단해서 재판 단계에서는 수정을 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단계는 경찰, 검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 과정을 전부 거친 건데요. 경찰 조사만 받은 분들은 사건이 검찰로 가지 않고 바로 기소됐다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을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는 경찰이 무조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으나 현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다음에 보완 수사를 내리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무혐의를 확신했는데 기소까지 되었다면 주장하는 방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받으셔야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 기록을 열람 또 등사해서 검토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잘못 대응한 부분과 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 기록을 검토해 보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정확히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기록이 등사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동의할 증거하고 그렇지 않은 증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조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인이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증거를 부동의해야 할 것인데요.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긴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론 방향부터 제대로 정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 필요한 절차들을 적절하게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 또 어떻게 남은 절차들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